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은 집값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정말 1차원적인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다주택자를 퇴로를 열어줘서 1주택자식으로 만들면 주택 보급률이 늘어나죠. 도심권에 필요한 정비 사업도 LH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또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개정안 법 발의를 보고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정부는 공급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집값은 과거로 올라갈 것이다. 저도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부작용은 감소하더라도 빨리 공급을 해야 향후 10년, 20년 뒤에 집값이 안 올라가서 집값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10대, 20대들이 미래가 있다. 상식적으로 풀었을 때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은 집값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집값은 이대로는 못 잡습니다.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러놓는 거라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정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정비사업이 초토화됐다, 패닉 상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5 대책에서 가장 큰 게 세 가지죠. 3중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조정대상구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도심권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제일 큰 게 세 가지의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입주권 제한. 원래는 입주권 자체가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특별한 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4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4개를 나올 수 있는 거를 내가 1개만 받아요. 1+1은 번외로 둡시다. 1개만 받으면 나머지 3개는 현금청산이 되겠죠. 현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세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받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신청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현금청산을 언제 받는다? 이거는 사업 종료, 청산할 때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전부 다 현금청산을 받아요. 그러면은 사업시행인가 나고 관리처분인가 전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현금청산을 받으면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겠죠. 양도를 해야 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이때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현금청산 대상이에요. 조합원 지위를 받질 못합니다. 근데 다주택자가 입주권 제한을 받아서 현금청산이 되니까 이걸 팔려고 해요. 조합설립인가 이후면 이게 전부 다 현금청산이죠.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사죠. 재개발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나마 기간이 있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여기까지는 재건축 입주권 나오고 여기까지는 재개발 입주권이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다 현금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여기서부터, 재개발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금청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 안 되죠. 제가 이 댓글을 봤는데 투기꾼들 못 벌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팔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돈 벌잖아. 정말 1차원적인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다주택자를 퇴로를 열어줘서 1주택자식으로 만들면 주택 보급률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자꾸 한쪽으로 쏠린 이놈들은 나쁜 놈, 얘네는 돈 못 벌게 세금 다 걷어야, 야 얘는 투기야, 무조건 나쁜 놈이야, 이런 프레임 때문에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물건을 풀어서 그래, 이렇게 나눠 갖자. 그래서 이 물건들을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게 퇴로를 좀 열어줘야지. 이 사람들 무주택자들이 사서 입주권을 받고 싶어도 현금청산인데 이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다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를 하겠죠.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5년 내 재당첨 금지. 다른 지역에 신청을 못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현금청산이에요. 또 현금청산. 그러면 현금청산 재개발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까지는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재건축은 조합설립까지. 10.15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은 정비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이 약 16만 가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습니다. 공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10.15 대책에 이렇게 공급을 안 하겠다, 도심권에 정비사업으로 공급을 안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도시정비법 발의를 한 게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27일 날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등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직접 참여하고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동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지적 시행 정비 사업의 정의를 신설하였다. 공공정비 계획이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 공공지적 시행자 지정 등의 결정 효과를 정하였다. 공공지적 정비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하기 위해 공치법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지등 소유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공사 추천, 감정평가업체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우선 공급의 원칙 및 신청에 필요한 절차, 우선 공급에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부지 확보 방안 등 우선 공급의 절차,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을 정한 우선 공급의 기준 등을 정함.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97 대책에 뭐가 나왔어요? 3기 신도시 공공이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 민간건설한테 임대 분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LH가 공공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도심권에 필요한 정비사업도 LH가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지금 공공재개발이 있잖아요. 여기에 수용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반발을 해서 공공재개발이 진행되는 데가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주민들 갈등만 야기해놓고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법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정말 무섭게 수용을 하고 재개발이 될 거예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이 원칙이고요. 이거를 수용해서 한다라는 거. 이게 과연 2025년도 대한민국 도심에 공급하는 방법에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심에서 공급하는데 뻔히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다 사유재산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해서 개발해서 야 하나씩 가져. 나머지는 분양하고 임대해 줄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공급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10.15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도심권 개발도 다 공공으로 할게.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어떤 사람들이 내 재산 뺏어가라, 내 재산 줄게, 감정평가해서 집 하나 줘, 나머지는 내가 그냥 현금 받을게, 이럴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배급의 개념으로 법의 발상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요, 제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업 절차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 시행 방식이 조합원 간의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시공사와의 유착과 조합 비리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법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수용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조합원들의 갈등, 이게 민간 사업이잖아요. 민간 조합사업.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재산에서 내가 보상받는 게 내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갈등이 없으면 됩니까? 이런 법들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이제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만약에 이런 법이 개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비사업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급 확대를 못하면 이 집값은 절대적으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 아니면 안 돼. 민간은 안 맡길 거야. 이런 부분에 프레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제가 생각했던 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공급 못해요. 그러면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만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띠 두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표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대 더 때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